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지나. 조금만 더 가면. 아빠 응원해줄까? 화이팅. 안서진 힘내라. 안서진, 야 너는 힘이 남아서 오니. 오늘은 조선 왕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태릉이랑 강릉에 갔는데 원래 진입은 태릉으로 했어요. 그 태릉에 보면은 강릉으로 넘어가는 숲길이 하나 있거든요. 봄이랑 가을에 한 달씩만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그 숲길을 지나서 강릉으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태릉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강릉에서 왕릉의 기본적인 틀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태릉에서는 이 왕릉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맞아. 똑같아. 뭐 왕무덤은 다 똑같이 생겼어. 이거 그 누구 해봤어? 왠줄 알아? 왜? 저걸 만드는 방식을 응. 정해놨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니 왕이 정했지. 아 정말 너 왜?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아니야. 아빠가 얘기해주고 있잖아. 너도 왕래님을 틀렸잖아. 괜찮아. 조선의 왕릉에는 능력의 소나무가 진짜 많습니다. 입장생도에 등장하는 소나무는 조선 왕조하고는 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태릉에 있었던 그거 기억나? 다리? 여기는 다리가 똑바로 있어. 가보자. 다리 밑으로 물이 지나가야 돼. 무조건. 왜? 무조건 저기 있어야 돼. 저 다리를 보고 금천교라고 하거든. 궁궐이든 왕릉이든 기본적으로 왕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금천이라고 하는 작은 천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천을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고 금천교라고 부르게 되죠.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왕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진입한다는 의미이고, 왕릉 같은 경우에는 성과 속의 공간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왔어요. 저 빨간색 문을 보고 홍살문이라고 해요. 저 앞에 있는 빨간색 기둥처럼 되어 있는 것을 홍살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신성한 곳이니까 잡귀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저 문을 들어갔을 때 진정한 의미의 성의 공간으로 진입한다. 금천교와 홍살문 사이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빠 근데 이제 아빠 근데 귀신한테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보여? 앞에 돌 이거? 이거? 어. 이걸 보고 배위라고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부르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저 왔어요. 잠깐 내려와 보실래요? 하면은 저기 무덤에 있는 분이 어이구 너 왔냐? 하고 오는 거야. 판 위에서 왕은 4번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예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귀신이 남는 게 맞지? 아 우리는 일로 간다. 근데 이쪽은 어떻게 가는 길이야? 모르지. 옛날 부모님이 가는 길이야? 그렇지. 판 위에서 저 왔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능침에서 귀신이 내려옵니다. 그럼 두 사람은 함께 이 길을 걷게 되는데, 이 길을 참도라고 불러요. 보시다시피 왼쪽은 높고 오른쪽은 낮습니다. 왼쪽은 귀신이 다니는 길이고 오른쪽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신도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어도라고 부릅니다. 임금이 다니는 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이 길 따라 쭉 가는 겁니다. 올라가자. 저쪽에는 저 건물 보여? 저게 부엌이야. 저 수락관이라고 하지? 저거. 앞에 있는 건물을 정자각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한자 정자처럼 생겨서 그렇고요. 저 건물의 오른쪽과 왼쪽에 건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왼편에 있는 건물은 수락관이라고 해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요. 오른쪽에는 수복방이라고 해서 수복이라고 불리우던 관리인이 지내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도가 동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동입서출이라고 해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계단이 두 개가 보이죠. 동쪽으로 들어가는 계단이라고 해서 동계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계단은 귀신이 오르내리는 신계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 오르내리는 어계라고 부릅니다. 아 이게 무덤이 안 보인다, 그치? 여기서 이제 제사를 하는 거야. 다 했어? 다 했잖아? 응. 그러면 이제 사람은 절로 가는 거야. 귀신은 절로 올라가고. 왜? 그건 자기 무덤에 자기 집에 가야지. 그래서 여기는 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제사는 무조건 정자각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덤 앞에 있는 널찍한 돌 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제사가 끝나게 되면은 사람은 서편으로 나오게 되고요. 계단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귀신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보이는 이 참돌을 따라서 무덤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왼편을 보면은 작은 돌이 하나 있는데 이건 예감이라고 부릅니다. 제사 지내고 나서 충문 태우는 공간이에요. 무덤 앞에 보면 거대한 구릉이 하나 보이죠. 저걸 사초지라고 부르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구릉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홍살문부터 여기까지를 제향 공간이라고 불러요. 제사 지내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사초지 저 위쪽에 있는 공간은 능침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올라갈 수 있는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윗부분을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살았어? 아 저기 여기 집 아파트 하나 있는데? 아니 조그만 집이 있는데 이 무덤 관리인이 살았던 곳이야. 자 이건 뭐라 적혀있는지 알아? 한번 읽어볼까? 조선국 명종대왕 강릉 인순왕후 부좌. 여기는 비각이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비석 세워놓은 방이에요. 되는데 아 속상하다. 상봉이야 이거는. 쌍봉이야. 부부가 함께 있어. 왜? 거기 보여? 오 대박, 가볼까? 멀리 가야 보이는 거구만. 자 한번 볼까요? 오. 어때? 야 진이 너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해서 보이는 거 알았어? 어떻게 생각하고 많이 커지나? 알았지. 그 다음에 저 무덤 옆에는 있잖아 동물이 2마리 있다. 여기는 안 보여. 한 마리는 양이고 한 마리 뭐였지? 호랑이였나? 상봉이래. 대박이지? 할머니는? 할머니는 어디 가셨지? 자, 장소를 옮겨 봅시다. 여기는 헌릉과 인릉이 있는 곳이에요. 보시다시피 능침 공간 바로 옆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은 저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보면은 비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제일 왼쪽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같이 보이는 거 하나 두 개가 보이죠. 자,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무인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문인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동물이 하나씩 있는데 성마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말은 그 옆에 있는 무인이 타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말은 또 그 옆에 있는 문인이 타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봐서 하계, 중계, 상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기 저 무인석이 서 있는 딱 저기까지가 하계고요. 그 다음에 선을 쭉 그어봐요. 그 다음에 말이 있잖아요. 말에서 문인석까지 저기를 중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담이 나오죠. 저 담 안쪽을 보고 이제 상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곡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무덤 앞에 보면은 보통 커다란 돌을 하나 놓잖아요. 네모난 거 말이죠. 그 위에서 뭐 제사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보통은 상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릉 앞에 있는 저 돌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일단 명칭은 혼유석이라고 부르게 돼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저기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아닙니다. 왕릉에서 제사는 반드시 정자각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 혼유석은 무엇이냐? 일단 어떤 뜻인지 생각해 봅시다. 간단해요. 홀령이 노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봉분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이 바깥으로 나와서 저 혼유석 위에서 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혼유석 아래쪽에는 4개의 돌이 받치고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인데 그 생김새가 북처럼 생겼다고 해서 북고자를 써서 고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그란 돌에는 잡귀를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는 귀신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저 혼유석 같은 경우에는 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저게 화강암으로 만든 건데 표면을 잘 다듬어서 광택을 낸 거거든요. 당시에 저거 만든다고 한 40명 정도의 석장이 달라붙어서 한 열흘 가까이 저거 하나 만드는데 매달렸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고요. 무덤 제일 앞쪽에 보면은 석등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저걸 보고 장명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인석하고 문인석 사이에 하나를 두는데 초창기에는 2개를 두기도 했고요. 왕릉의 어떤 장생과 발복을 기원하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저 안에 원래다가 불을 피워서 이제 연기가 사방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불을 피우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저 장명등 같은 경우에는 무덤들마다 또 시기 때마다 약간 생김새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덤 양쪽에 보면은 커다란 기둥 같은 돌이 하나 두 개가 보이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저걸 보고 망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망주석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뭐 크게 보면 2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이 자기 무덤 찾아가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표지석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설도 있습니다.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봉분을 뺑 둘러쳐가지고 석양이랑 석호 이렇게 2가지 조각상이 있습니다. 양은 양이고 호는 호랑이죠. 전부 다 바깥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양은 주군이의 명복을 비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호랑이는 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덤을 보게 되면은 인능에는 잘 안 보이니까 헌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헌능에 보게 되면은 무덤을 뺑 둘러쳐가지고 돌이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저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병풍석이라고 부릅니다. 저거는 이제 12방향으로 해가지고 12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난간 같은 게 있죠. 저걸 보고 난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저 병풍석하고 난간석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만들다가 세조 이후에는 병풍석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 다시 또 병풍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난간석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강릉으로 돌아갑시다. 또 신경을 가르쳐 줄까? 자, 기둥 밑에 저 하얀색 벤트 쳐놨지. 내가 왜 한국 예술을 잘 수업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수준이 낮으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다 찍어 오겠냐고. 우리나라 예술품은 현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눈부신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 자, 이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자연과의 조화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선 왕릉을 보고 너무 작다, 초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꼭 커야만이 멋진 게 아니에요. 이런 조화로움이 훨씬 더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어? 아니 근데 나도 먹어주라. 어버 달라고? 제발.
그때 어린 미con들과 애기 미con들 동시에 그때 맞아.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군. 자, 뒤돌아서 김치.